자, 중소기업법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강의를 우리가 쭉 했었죠. 우리 전 시간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법에 대해서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시책에 뭐가 있느냐? 중소기업법상 정부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의 시책으로 명시되는 것. 그러면 자, 시책. 우리 전 시간에 배웠으니까 뭐 생각이 안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의 현대화에 대해서 그러면 두 번째 중소기업의 제품의 판로 확대. 이 판로 확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유통구조의 현대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 그 다음에 근로기업의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수준 향상. 근데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이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시책이. 이거는 경쟁력 확보는 시책보다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죠. 중소기업자가.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자기가 해올 때 어떻게 숙제해야 되느냐.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되고 이거는 본인이 경영 혁신을 통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거는 충분히 자기가 반응적으로 본능적으로 찍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시책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책을 벌렸으면 우리 국가는 자, 중기업과 소기업을 어떻게 현재 육성을 해야 되겠죠. 육성에 대한 뭐가 필요하죠? 계획이 필요해요. 항상 뭐든지 공부를 하실 때 계획이 있어야 돼.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 돼요. 계획이라는 거. 이 계획이 항상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 계획을 썼으면 뭐가 바뀌어요? 자, 사고가 바뀌죠. 사고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자, 행동으로 갈 수 있어. 행동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수험생한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합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뭐가 필요하느냐? 계획이 필요하다. 내가 앞으로 중소기업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계획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적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중소기업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제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하는 방안들 육성하고 어떻게 국가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표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수립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자, 2018년에 우리 최근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출제되고요. 그러면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선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우리 3년마다 실행해요. 3년. 우리가 이제 국토종합계획은 뭐예요? 계획이 있겠죠. 5년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듯이 우리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몇 년마다? 3년마다. 자, 5년이 아니에요. 몇 년이다? 3년. 자, 2019년까지 2018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국무회의, 중소기업청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소기업청 여자 장관이 있었죠. 그분이 바로 중소기업 총장이 우리 기업 장관이 됐었죠. 그러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돼요.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명상을 변경할 때 그러지 아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우리가 출제가 됐고 여기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 없다. 이러면 틀려요. 종합이야. 장기전이야. 그러면 종합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를 우리가 거쳐야 된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대통령. 그 내용적인 측면은 누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몇 년마다 수립한다? 3년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년마다 우리가 수립하고요. 국민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사항에 제가 밑줄을 그어왔습니다. 자, 종합계획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이거는 2019년도와 2017년에 우리가 출제됐는데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정책 기본 목표가 뭐냐? 그 다음에 추진 방안,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자,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자,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정진에 관한 사항,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자, 공정 경쟁 및 동반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인력 확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크게 우리가 1번을 우리가 확인해 놓고 요 지방 소재, 자,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꼭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저 실업자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채용과 분석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요 10번도 꼭 좀 우리가 점검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 약간 뭐 중학교에 포함되는 거, 그러면 이걸 뭐 어찌할 방법이 없죠. 저희가 뭐 숙지해줘야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것은 1번, 9번, 10번, 요 10개 중에 그럼 요거는 계속 읽어주라고요. 하여튼 좋은 말은 다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좋은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에 포함될 가능성, 그래서 요거 특히 한번 꼭 점검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중소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겠죠. 3년마다 수립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서 매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중소기업 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작할 때 문제에 대해서 풀었고요. 그러면 돈이 필요해요. 제일 필요한 것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겠죠.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돼. 국회에 제출한다. 그래서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자, 중소경공기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성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 요거 한번 숙지해놔야 돼. 그러면 연차보고서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요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차보고서는 저 건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육성계획을 위한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애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 여기에 이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장 다시 몇 년? 3년. 3월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몇 년마다 종합수립을 해요? 3년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육성계획의 수립과 연차 부과의 표현은 대통령이 정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체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육성계획 수립을 지침을 마련하고 매년 요거 12월 30일까지 관계 중앙기관에게 통보해줘야 돼. 뭐 통보하고 통지는 뭐 차이가 있다고 물어봤는데 통지는 사인한테 통지해주는 거예요. 통보라는 것은 국가가 사인한테 이건 통보는 좀 약간 높은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게 통보가 되겠죠. 그래서 매년 12월 30일까지 통보. 자, 요건과 관련돼서 관계중앙기관은 육성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해당 연도의 육성계획과 관련된 매년 요거 시험을 위한 시험이죠. 그래서 매년 1월 30일까지 전년도 육성계획과 실적과 매년 7월 30일까지 누가 중소기업벤처장에게 상관한다. 그래서 중기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거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종합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 요즘은 전산화됨으로써 우리 통합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역시 여기에서 주체는 뭐예요? 중소기업벤처부장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누가? 중소기업벤처부장. 이렇게 전산화됨으로써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우리 벤처기업부장이 통합 시스템을 구축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관련돼서는 2번 지문 이런 것들은 조문과 관련돼서는 거의 똑같아요. 딴 조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중소기업 벤처부장관은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회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기관, 단체장에게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자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 대해서 자료 정보를 보유,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체를 잘 봐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요청하는 것은 그럼 뭐예요? 중소기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요즘 공개정보와 관련돼서 참 까다로운 게 주민등록번호 수집하게 되면 처벌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첫 자리의 의미를 우리가 많이 따져오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가져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자, 690-705다. 그러면 1925. 자, 요렇게 이제 한번 보자. 번호가 이제 여기 6812 21이다. 그러면 192521. 요 의미를 따질 때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돼서 13자리가 되죠. 여기는 괜찮아. 연어릴이니까. 요거는 우리 학연과 지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숫자가 되거든. 1위는 남성이죠. 자, 2라는 것은 여성이고, 3은 남성, 여자는 사성. 성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요거는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요거는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을 그래서 1, 2, 3, 4로 구분하고 있고요. 요거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그러니까 요게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연이나 지연의 어떤 구별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끝에는 뭐예요? 거짓말 던지기, 즉 체크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 주민등록번호 뭐예요? 6자리 생년월일만 수집하고 뒤에는 땡땡땡이라고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되고요. 그러면 중소기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중소기업자 국가남의 신용정보에 대해서 지급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 효과 분석을 위한 가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매출액, 납입 자본금, 자본금이 대표적으로 있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개업일은 언제고, 후업일, 그 다음에 폐업일, 원정징수 이행상한신 것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 정보에 대해서 자,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 효과 분석을 위해서 법령 등에 의한 해당 기업의 인정, 확인 정보라든지. 자,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통합시스템의 관리, 구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정보 자료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행위 없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체를 더 봐봐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라는 거. 자, 이에 따라서 자료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줘야 돼.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그렇게 한다면 뭐예요? 법무부 장관이겠죠. 법무부 장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한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는 이를 협조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도문에 대해서 독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소기업 벤처 장관은 중소기업 자연 자산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에게 통합관리 시스템의 자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공을 해주는 게 중소기업 벤처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은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요거 조심해요. 전담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중소기업 벤처 장관. 이게 바로 뭐 여러 가지 각도가 있죠.